천진난만했던 그런 창조적인 어린아이로서 했던 그런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상처받은 어린아이. 뭔가 어릴 때 이렇게 버려졌다라고 느끼거나 뭔가 굉장히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 혹은 더 심각하게는 학대받았다고 느끼는 어떤 이런 모습들. 즉 다시 말해서 상처받은 어린아이였던 그런 내면의 이미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것의 어떤 그런 정도나 상처했던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담실로 오시는 분들일수록 당연히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그런 내면적인 이미지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눈을 감고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 밖에 쫓겨나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랄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참아가면서 누워있는 모습이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날까 봐 동네 어귀나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는 모습이랄지 뭔가 어린 시절에 크게 상처받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내면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면적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무리 삶에 있어서 노력들을 해나가더라도 보다 더 무언가 발목에 잡혀있는 그런 느낌에 시달리기가 좀 쉽겠죠.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치료를 같이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독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점차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중독했던 대상도 갈수록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리적 위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중독적인 어떤 대상에 이제 빠져들겠죠.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퇴원을 하죠. 그럼 퇴원하실 때 내가 병원에 다시 오겠다라고 퇴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두고 보자. 나는 절대 이런 곳에 안 온다. 심지어는 이 병원을 방향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실 정도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또 의지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가지만 또 많은 분들이 마치 회전문처럼 퇴원하자마자 3개월 이내에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재입원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속에서 의식적으로는 다시는 내가 병원에 오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 하게 될까요? 물론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의식적인 어떤 상과 무의식적인 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인 어떤 마음 속에서는 스스로가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난 이미 망가졌어. 난 이미 중독자야. 그리고 나에게는 술이 필요해. 술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러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미 알코올 중독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상 자체가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식적인 노력만 가지고 이러한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러한 상태를 굳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면 말을 거꾸로 탄다라고 표현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을 타면 당연히 말 머리를 보고 이렇게 말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을 거꾸로 타는 거죠. 거꾸로 타면 말 꼬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말이 올라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금방 떨어지기 쉽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의식과 우리 무의식이 보다 더 하나로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변화의 에너지 자체는 상쇄되거나 굉장히 어떤 방해를 받아서 쉽게 좌절하기 쉽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이미지, 내면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현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더 이러한 어떤 무의식적 이미지들,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보다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변화나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겠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잠깐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마음속으로 빙산 위에 있는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5분 동안요. 5분 동안 빙산 위에 있는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실제 5분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하얀 곰을 안 떠올리신 분이 계신가요? 어렵지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임상에서 불안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발표 불안, 혹은 대인 불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안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 그런 불안을 느낄 때 우리들은 많이 흔히 하는 어떤 대처 방식은 그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죠.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노력들 자체가 역효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때 내가 자연스럽게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연스러워질까요? 아니면 더 부자연스러워질까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약간 어떤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원치 않고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반응들이 보다 더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의도하고는 동떨어지게 부정적인 쪽으로 몸의 반응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런 통제하는 어떤 전략, 불안을 통제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 뇌 자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을 때, 그 불안이라고 이미 할 때, 발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미 할 때, 이미 과거에 불안했던 내 경험 자체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상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보다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보다도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거,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그런 소망들을 떠올리는 게 보다 더 창조적인 상상의 열쇠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실험이 워낙 유명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마시멜로 실험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4살짜리 아이들 대상으로 마시멜로 한 봉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죠. 15분 동안 마시멜로를